어떤 과일 하나 때문에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어떤 궁정에서는 독이 든 디저트로 의심받았고, 어떤 마을에서는 병 속에서 자란 열매 안에 정령이 깃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과일을 나눠 먹으면 사랑이 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왜 이렇게 다른 감정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과일이 세상에서도 드물게 두 곳에서 서로 모르게 태어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와 서양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들여졌고, 그 차이가 상징과 이야기를 끝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연을 품은 과일, 바로 배입니다. 중세 성화의 금단의 열매가 사과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다릅니다. 둥글고 금빛이고 묵직한 그 형태는 오히려 배에 가깝습니다. 강한 향, 시간이 지나며 부드러워지는 과육, 그리고 와인과 만났을 때 폭발하는 향 때문에 배는 오래전부터 유혹의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유혹의 이미지는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은 두 문화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성서 전승에서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추방된 인간이 나오고, 지금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산악지대인 코카서스 지역 전승에서는 배향을 참지 못한 천사가 한 입 먹었다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서쪽으로 가면 배는 왕의 과일이 됩니다. 오디세이아 속 왕의 정원에는 사계절 열리는 배나무가 등장합니다. 귀함과 풍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배는 시간이 지나 로마에 이르러 감각과 관능의 이미지를 더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배를 꿀과 와인에 천천히 졸여 먹었고, 이 과정에서 배는 아래쪽이 더 둥글고 선명하게 잡힙니다. 로마 문화에서는 곡선이 풍요육체 감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과 곡선이 함께 살아나는 배는 자연스럽게 감각적인 과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프랑스로 가면 관능이 질투와 뒤섞입니다. 베르사유 궁정에는 500종의 배나무가 있었고, 황금빛 배 디저트가 매일같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귀부인이 라이벌에게 독이 든 배 디저트를 보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사실처럼 받아들였고, 배는 프랑스에서 관능과 음모의 상징이 됩니다. 알프스를 넘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위스 농부들은 어린 배꽃에 유리병을 씌워 배가 그 안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헛간에 보관한 술 속에서 병째로 들어있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시간이 지나며 병 속에서 살아남은 배는 정령이 깃든 좋은 술, 죽은 배는 정령이 떠난 나쁜 술이라는 전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배가 든 술만 사용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배는 집의 냄새가 됩니다. 긴 겨울 동안 딱딱해진 배를 생강, 계피, 넌메그와 함께 구우면 따뜻한 향이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감성은 지금의 진저 배 케이크로 이어집니다. 중국에서는 배와 떠나다, 이별하다의 발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배를 나눠 먹거나 선물하는 일이 꺼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이동과 발령이 잦았던 시대의 정서가 만들어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배꽃 아래에서 다시 만나는 연인을 노래했고, 배꽃은 재회의 장소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배가 없다와 발음이 같아서 집에 배나무를 심으면 인연이나 재물이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에서는 같은 발음이 나쁜 기운을 없앤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장소에 따라 상징이 달라지는 일본식 해석이었죠. 베트남에서는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차갑게 식힌 배가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목을 시원하게 하고 더위를 견디게 해주는 과일이었죠. 그리고 배는 한국에 도착합니다. 한국에서는 배가 예로부터 기침이나 목에 열을 내려주는 민간약으로 쓰였습니다. 배즙과 배숙은 호흡기를 부드럽게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 특유의 둥글고 깨끗한 모양 덕분에 배는 정성과 청결의 상징이 되어 제사상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사연 많은 배를 이제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영국식 진저 배 케이크는 놀라울 만큼 쉽습니다. 버터 60g과 설탕 60g을 부드럽게 섞고 달걀 1개를 넣어 잘 풀어줍니다. 여기에 밀가루 90g, 베이킹 파우더 작은 술 하나, 생강가루 작은 술 반을 넣어 가볍게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작은 케이크 틀이나 머핀 틀에 반죽을 넣고 얇게 썬 배 반개에서 1개 분량을 위에 얹은 뒤 170도에서 25분에서 30분만 구우면 배향이 은은하게 배어든 촉촉한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한국식 꿀찜배는 더 간단합니다. 배 1개의 윗부분을 뚜껑처럼 잘라 속을 조금 파내고 그 안에 꿀 한 큰술, 잣 5알에서 7알,
대추 1개에서 2개를 넣습니다. 찜기에 12분에서 15분만 올려두면 따뜻한 배향과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한국식 위로의 음식이 됩니다. 두 고향에서 시작해 각 나라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든 한 알의 배. 유혹, 질투, 정령, 이별, 재회, 그리고 위로. 오늘도 이 과일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세계를 여행한 또 다른 식재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